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자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신 임호영 육군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군님 자주 뵙네요. 네, 그러네요. 자, 네. 일단 저희가 이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잠깐 좀 언급해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담화 중에서 몇 부분만 저희가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픽 잠깐 좀 보여주시죠. 일단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요.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게 아니라 10년 전에 그대로 읽을게요.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버림받은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진짜 바보스럽게 짝이었다고 얘기했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는, 북한은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그래픽이요. 끝으로 한마디 더 첨언하겠다. 지금 남조선에서 뭐 우리가 온천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무기시험 발사 지점 거기 아니고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다. 늘상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공조해서 추적 감시 확보하다고 하면서 이거 왜 틀렸냐? 한번 변명해봐라. 라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는데 장군님 일단 첫 번째로요. 김여정이 그제 발사한 그 순항 미사일 발사 지점이 온천이 아니라 안주시의 달이다라고 콕 집어서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변명할지 기대된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연합자산으로 감시해서 이 분석한 미사일 발사 위치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이제 온천과 안주랑 곳이 대략 한 80km 떨어진 지점인데요.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탄도 미사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미사일 탁 쏘면은 하늘로 높게 올라가서 그 궤도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힘이 정점에 다다르면 자유낙하해서 떨어지는 게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순항 미사일은 우리 비행기처럼 자체적으로 그 동력을 가지고 이동해가는 게 순항 미사일이에요. 네. 그 순항 미사일을 왜 만드느냐?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쭉 높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레이더가 탐지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근데 순항 미사일은 그런 레이더의 탐지를 피해가지고 저고도로 낮게 날아가면서 레이더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온천이냐 안주냐라고 얘기할 때 안주에서 발사를 해서 낮게 날아오다가 어떠한 고지라든가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왔을 때 온천에서 우리가 탐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꾸로 온천에서 쏴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탄도가 서해안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건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 한미연합자산은 북한을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으면서 제일 이 미사일은 처음에 발사할 때 열이 제일 셉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발사 지점을 틀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북한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뭐 군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예.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언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 말씀하십시오. 이 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너무 조급해요. 쐈는데 바로 몇 킬로가 날아갔냐, 고도가 얼마냐, 어디에 떨어졌느냐, 680km를 날아갔느냐, 657km를 날아가느냐. 고각 발사를 했느냐, 뭐. 네. 예. 일본은 이렇게 발사하고 이렇게 발사했는데 틀린 게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 예. 이게 무슨 올림픽이나 축구 경기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탄도미사일의 발사와 그다음에 고도와 사거리와 재원 같은 것들은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항이냐 뭐 탄도 미사일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조급함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도 완벽한 대피태세를 갖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보십시오. 김여정이한테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온천이라는데 우리 안주에서 쐈어. 이렇게 오히려 북한에 놀아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우리의 정보자산의 능력이 노출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미연합자산이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예. 기다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한은 이렇게 한번 던져본 게 남남 갈등, 뭐 나아가서는 한미 갈등까지 좀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네요. 당연한 거죠. 예. 첫 번째는 우리 군을 공격하고 네. 우리 군의 어떠한 대비태세의 능력을 공격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낳게 하려고 하고 또 미국과의 그러한 갈등을 초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좀 지혜롭게 대응해야지 놀아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쟤들이 그렇습니다. 의도하는 게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김여정이 또 이런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또 비난했는데 이거 이명박 정부 때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를 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 저들은 우리 정부가 뭐 어떤 입장을 내놓길 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정책을 내놓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북한은 자기들의 목적과 계획과 자기들의 속도에 의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네. 북한한테 제일 어떠한 많은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던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햇빛 정책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 우화 정책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나 북한에 많은 그러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결과로 나온 거는 2017년에 김정은이가 우리는 핵전력을 완성했다. 라고 공표했잖아요. 선포를 했죠. 우리의 어떠한 입장과 태도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더 촉진하거나 더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의 정부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러한 의도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네. 우리의 원칙을 설정해서 고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네네. 같이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북한에 잘해줬으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비핵화의 진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이 네. 뭐 한미연합훈련부터 이제 뭐 시비를 좀 걸면서 점점 좀 7차 핵실험의 명분을 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무슨 명분을 가지고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자,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규모와 방식이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네. 마지막엔 자기들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럼 7차 핵실험은 이제 핵폭탄을 소형화해서 가속장치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시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인데 이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게 외부적인 요인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향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핵실험을 또 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라든가 우리 미국과 우방국들의 제재가 들어갈 테니까 네.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특히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이러한 관계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네. 미국의 안보 정책 중에서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위에 올라와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죠. 네. 그런데 중국도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대만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네. 또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 문제, 동북아시아 문제들이 이게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 쏠 것이다라고 시기를 특정하는 것보다 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북한은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자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신 임호영 육군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네, 감사합니다.